연구소 소장 신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2019년에는 부동산 투자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내용과 함께 좀 초심을 잃지 말자는 차원에서 좀 이야기 드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뭐 물건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10년이 훌쩍 넘은 것 같습니다. 한 14년, 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결혼을 앞두기도 했고요. 이세를 위해서 담배를 좀 끊어야 되겠다. 담배 굉장히 많이 피웠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목 상태도 지금 안 좋은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담배를 어느 순간 끊기 위해서 제가 담배를 샤워장, 수건장 위에다 던져버렸었는데 그거를 결혼하고도 몇 년이 지난 이후에 그 위에서 찾았거든요. 저 이제 알고 있는 건 알았지만 제가 꺼내기 싫어서 그냥 내버려 뒀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찾아서 제가 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봉지에 넣어서. 그 보관을 하는 데는 뭐 따로 뭐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매년 그러한 담배 보관을 보면서 차후에 내가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진행할 때 초심을 잃지 말자는 차원에서 제가 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매년 계획 세우시죠. 그러한 계획들을 좀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기념이 될 만한 것들 하나씩 간직해 두면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9년에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지만 제가 작년 말에 저희는 도시계획 시설이란 포인트를 잡아서 좀 투자를 하면 어떨까 이러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그거를 좀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포인트는 좀 소액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물건을 좀 제가 하나 찾았는데 이 물건이 투자 수익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 전에 일단 물건에 대한 해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생긴 물건인데 이 물건의 외형도를 보면 사진상은 뭐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일까 고민이 되시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지적상 이렇게 생겼고 지적도 경계를 딱 따져보면 이렇게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곳의 토지인데 이 토지는 그러면 어떻게 투자가 되는 거냐 따져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죠. 이 안에가 무언가 주거단지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공장 같아요. 공장인 걸 어떻게 하느냐, 지적상 보면 지목이 장으로 되어져 있죠. 장이 뭐죠? 공장입니다. 공장. 그리고 나머지들은 임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공장지대예요. 근데 이게 여러 공장이 함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한 공장이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공장이 있는가 로드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드뷰로 보니까 이렇게 우진 SF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화면상으로만 봐도 뭐 작은 공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요렇게 요 정도의 경매가 나온 거죠. 이렇게 일부 제가 봤을 때 요 진입로를 한 반 정도는 먹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요로 다닐 수도 있겠죠. 제가 여기에다가 재산권 행사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겠지만 이 물건을 투자했을 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재산권 행사를 한다고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만약에 재산권 행사를 한다 그러면 차들이 요로 다녀야 되겠죠. 출퇴근 차들이. 근데 여기에 도로 모양은 벌써 이렇게 표기를 해 두었는데 그럼 이 공장에 미치는 영향도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 공장에 1년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한 매출이 뭐 월 매출로 나눠볼 수도 있고 월 매출을 뭐 예를 들어서 10억을 낸다. 10억을 내는데 요 도로에 내가 재산권 행사를 했을 때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를 따져보는 거죠. 물론 요로 피해서 다닐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 요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좀 고민이 돼요. 그럼 지금 금액 보시면 알겠지만 뭐 1,400만 원 감정되는데 한번 유찰돼서 1,0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죠. 1,000만 원에 제가 낙찰을 받았다고 봤을 때 평수가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에 사서 이쪽에 얼마를 요구하는가도 문제가 될 거고요. 그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가도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 이게 금액이 크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 길을 옆으로 돌리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소액이기 때문에 길을 옆으로 돌리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내고
토지를 매입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주의사항란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물건은 농지라면 낙찰받았을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 불허가가 나면서 매각 불허가 중에서도 그냥 매각 불허가만 나고 취소되는 게 아니라 보증금 몰수당하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되는 거죠. 뭐 100만 원 별거 아니니까 뭐 이러도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건드리지 않고 100만 원이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아마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100만 원도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돈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돈을 여러분들이 그냥 막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프리머스 아이비 뭐 이래가지고 근저당 지상권 설정이 돼 있고 권리상의 하자는 지금 현재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농취증을 내야 된다. 그래서 매각 결정 기일까지 포항지원에 농취증을 제출을 하여야 매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매각 허가가 나야지만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거고 잔금을 치러야지만 내가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매각 허가 결정이 안 나면 저는 등기를 못 치니까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소유권을 못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취증은 법적으로 4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원주 흥업면사무소에 제가 농취증 발급 신청을 했다. 그럼 흥업면사무소에서는 저한테 4일 이내에 농취증을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상이 없을 때란 얘기죠. 보정이라든가 농취증을 발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들이 없을 때는 발급을 해주지만 농취증을 발급을 해주는 데 있어서 거기에 걸맞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4일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4일 이내에 보정을 명령할 테니까요. 이 물건에서는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최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도로로 되어져 있잖아요. 도로로 되어져 있는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지목이 답이죠. 그러니까 농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불법 형질 변경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원상 회복하지 않으면 농취증을 발급을 안 해줄 수도 있겠죠. 농취증을 발급을 못 받으면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니까 매각 허가가 나지 않을 거고 불허가가 나면서 제 보증금 100만 원을 떼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물건들을 입찰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매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항상 뭐 토지 중에서 농지 낙찰 받을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그냥 받으면 발급해 주겠지 이런 논리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농취증 발급 못 받아서 보증금 몰수당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농지를 입찰할 때는 농취증 발급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건이 경매에 나왔는데 이거를 낙찰받으면 어떨까? 제 입장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만 해결이 된다고 치면 이 물건 낙찰받으면 충분히 이쪽 기업들하고 뭔가 딜을 할 수 있는 관계는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해당 토지에 지금 현재 이렇게 아스콘이 깔려서 도로로 쓰고 있다면 이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은 불법 형질 변경이 됐다는 것은 관공서에서 인지했을 것이고 인지했으면 원상 회복에 대한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그에 따르는 뭐 처분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처분을 가하고 있는가도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법원에서는 지금 해당 물건에 대해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을 낙찰받고 7일 이내에 발급받아서 제출하지 않으면 불허가 내면서 보증금 몰수하겠다는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럼 좀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물건 때문에 지금 곤란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국가기관인 법원에서는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로다가 법원 경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럼 국가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팔아야지 되는 거죠. 결국 부동산 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사를 한 돈으로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해주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이죠. 그러면 구룡포읍사무소에 제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신청을 했을 때 과연 발급을 해주겠냐는 얘기죠. 국가기관인 법원에서는 팔려고 하고 팔 때 필요한 농취증은 구룡포읍사무소에서 발급을 해주는 기관인데 의뢰를 하면 지금 현재 불법 형질 변경이 돼 있으니까 농지인데 농지로 쓰여지지 않고 있으니까 발급을 못 해주겠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낙찰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제가 잔금을 치르면 경매물건은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소유권이 저한테 오죠. 그럼 소유권을 넘겨받아야지 제가 불법 형질 변경된 부분을 원상 회복을 하든지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낙찰받고 초고가 매수 신고 인해 자격으로 해당 물건지에 가서 제가 저거를 원상 회복하겠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매매로 계약금 치러놓고 야 너 방 빼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잔금도 치지 않고 전주인 나가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현재 제가 낙찰 받아놓고 보증금 10% 걸어놓고 잔금도 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여기를 원상 회복하겠다고 장비 들이면 이쪽 소유주가 재산권 침해, 무단 침입죄 여러 가지 죄가 걸리겠죠. 제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아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농취증을 발급을 못 해줘서 어느 누구도 낙찰받고 농취증을 발급 못 받는다면 해당 물건은 개미지옥과 같은 거죠. 개미지옥과 같습니다. 과연 농취증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해당 물건을 조회를 해서 구룡포읍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이 농취증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이 발급이 되는가 안 되는가. 현 상태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이 발급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하나가 있을 수 있겠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이 발급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을 했더니 안 된대요. 현 상태로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행위도 못하니까 나중에 내가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면 원상 회복에 대한 각서를 쓰고 거기에 이행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면 써줄 수 있겠는가 발급해줄 수 있겠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한 기관도 있고 아닌 기관도 있어요. 농취증 발급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해당 물건은 지금 현재 뭐 권리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거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이 발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발급이 된다면 이 금액에 입찰을 해서 저 회사와 딜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혹시라도 이 물건에 입찰하셔서 낙찰 받으시는 분이 있으면 고수익 내기를 바라고요. 농취증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게 되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